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말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을 조금 불편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사실 목표가 아니라 감정에 더 가깝습니다. 바람, 소원, 욕구, 혹은 답답함. 그래서 이 말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제자리에 붙잡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감정은 뜨거웠다가 식고, 식으면 다시 죄책감이 오고, 죄책감이 오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같은 결론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반대로 목표는 감정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숫자가 있고, 기준이 있고, 기한이 있는 문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90일 안에 월 수입을 200만 원 올린다. 나는 이번 달 말까지 유료 고객 10명을 만든다. 나는 6주 안에 내 서비스의 단가를 30% 올린다. 이런 문장이 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인생이 갑자기 쉬워지는 건 아닌데 최소한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질문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뭐부터 하지? 지금 내 행동 중에 그 목표에 도움이 되는 건 뭐지? 누굴 만나야 하지? 무슨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지? 이렇게요. 오늘 영상은 거창한 자기계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으로 시작하는 현실적인 시스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 개념은 딱 하나예요. 종이에 쓰는 행위는 기록이 아니라 발산이다. 여기서 발산이라는 말이 좀 뜬구름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발산은 이런 뜻입니다. 머릿속에만 맴돌던 생각을 바깥으로 꺼내서 형태를 가진 언어로 고정시키는 것. 그 순간부터 그 문장은 생각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생기면 선택이 생기고 선택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결과가 됩니다. 성공이든 명예든 장고든 결국은 이 경로를 타고 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종이에 쓰는 게 마법이어서가 아닙니다. 종이에 쓰면 내가 하루 동안 마주치는 모든 것, 사람, 대화, 콘텐츠, 광고, 기회를 볼 때 필터가 바뀝니다. 같은 세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좋겠다 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저건 내 목표에 연결된다 라고 캐치합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3개월 뒤에는 정말 다른 삶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누적의 시작점을 아주 작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 약속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은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해서 멈춥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루틴, 완벽한 계획, 완벽한 노션 템플릿, 완벽한 일정표를 만들려고 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정반대로 갈 겁니다. 작게, 아주 작게, 딱 5줄, 매일 3분. 그런데 그 5줄이 감정 정리가 아니라 돈과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할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3가지를 갖게 될 겁니다. 첫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숫자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그 숫자를 현실로 끌어오는 하루 행동을 아주 작게 쪼갤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그 행동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기록 시스템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여러분이 밖으로 발산하는 에너지는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아요. 성과라는 형태로, 신뢰라는 형태로, 그리고 결국 잔고라는 형태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영상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머리로 납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이 움직이게 만드는 설계. 종이와 펜만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공, 명예, 잔고를 바꾸는 첫 문장을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원하는데 왜 안 되지의 정체는 발산 부족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월 수입을 올리고 싶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그런데 이상하죠? 진짜로 원한다면 왜 현실은 그대로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원함의 크기가 아니라 원함이 행동으로 바뀌는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저는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발산이에요. 발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 정신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발산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 관측 가능한 형태로 내보내는 것. 말로 내보내든 글로 내보내든 행동으로 내보내든 중요한 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면 그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 누구도 반응해주지 않아요. 나조차도 반응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과를 만드는 방식은 늘 같습니다. 먼저 방향이 있고, 그 다음 선택이 있고, 그 다음 반복이 있고,
그 다음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선택을 못하고, 선택을 못하니까 반복이 없고, 반복이 없으니까 결과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하냐? 내가 의지가 부족한가? 내가 재능이 없나? 시기가 안 맞나? 를 고민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의지나 재능이 아니라 방향을 고정시키는 장치가 없어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정말로 구체적인가요? 많은 사람의 욕망은 사실 너무 추상적입니다. 잘 살고 싶다. 여유롭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말은 감정의 표현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되려면 최소한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얼마,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 이게 없으면 뇌는 일을 안 합니다. 뇌는 애매한 과제에 에너지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대신 우리를 계속 생각만 하는 상태에 묶어둡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목표가 아니라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처럼 구체적인 문장이 목표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겠습니다. 대신 핵심 원리를 이렇게 바꿔 말할게요. 목표란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바꿀지까지 내려오는 문장이다. 이 문장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같은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습관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발산 부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째, 머릿속 계획만 많고 실행이 없다. 계획은 점점 정교해지는데 현실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내 안에서만 커지고 세상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동은 하는데 방향이 계속 바뀐다. 오늘은 이거 했다가 내일은 저거 했다가 또 모레는 다른 거랍니다. 이건 성실함이 아니라 분산이에요. 분산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셋째, 행동은 하는데 기록이 없어서 개선이 없다. 그러면 같은 실수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왜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요. 여기서 핵심은 발산이 단순히 열심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산은 선명하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는 돈 좀 벌어야지. 이건 발산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 신규 고객 5명을 만들고 그중 5명은 패키지로 전환한다. 이건 발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나에게 질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신규 고객은 어디서 만나지? 패키지는 어떤 구성이지? 오늘 무엇을 해야 5명이 만들어지지? 이렇게요. 발산이 된 목표는 자동으로 행동을 끌고 옵니다. 반대로 발산이 안 된 욕망은 자동으로 망설임과 의심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발산 부족의 진짜 뿌리는 의외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을 적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기록을 시작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루 3분도 없을 리가 없죠. 진짜 이유는 적는 순간 현실이 너무 선명해져서입니다. 적는 순간 비교가 시작되고 적는 순간 책임이 생기고 적는 순간 난 아직 이것밖에 못했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적어버립니다. 안 적으면 애매하게 남아 마음은 탄하니까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바로 성장을 막는 벽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생깁니다. 발산을 할 것인가? 계속 머릿속에서만 돌릴 것인가? 발산을 선택하면 삶이 갑자기 쉬워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선명해지니까. 하지만 그 불편함은 방향을 갖춘 불편함입니다. 반대로 발산을 하지 않으면 당장은 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방향 없는 편안함이고 방향이 없으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설득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더 많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오래 발산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오래 발산한다는 건 매일 거대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같은 방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방향이 같으면 작은 행동도 쌓입니다. 쌓이면 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가 되면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면 결과가 됩니다. 이게 원하는데 왜 안 되지의 정체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발산의 누적이 없어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발산을 기분으로 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그 시스템의 첫 번째 장치가 바로 종이에 쓰는 5줄 기록이고 다음으로는 발산이 왜 종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쓰는 순간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종이에 쓰면 뇌가 증거 찾기 모드로 바뀝니다. 우리가 종이에 쓰는 행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록을 정밀하고만 생각해요.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감정이 많으니까 생각을 정리하려고 쓰는 것. 물론 그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기록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아래로 들어갑니다. 정리가 아니라 조준, 에이밍입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어디에 쏠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지 매일의 기준을 세우는 행위에 그리고 그 기준이 생기는 순간 뇌는 놀랍도록 실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필터를 끼고 봐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답이 없다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사람들이 더 돈을 쓰는 분야가 뭘까를 봅니다. 같은 영상을 봐도 어떤 사람은 부럽다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 문장은 뭐지? 를 가져갑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좋은 문장을 밑줄치고 닫고 어떤 사람은 그 문장을 자기 목표에 맞게 바꿔서 다음날 행동으로 옮깁니다.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기준의 유무입니다. 종이에 목표를 적는 순간 그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뇌가 하는 일이 바뀌어요. 뇌는 그냥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증거를 찾는 기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다고 선언하면 뇌는 하루 종일 그 중요함을 뒷받침할 재료를 찾습니다. 반대로 내가 난 원래 안 돼 라고 선언하면 뇌는 그것을 증명할 사건과 장면을 골라서 보여줘요. 그래서 같은 현실에서도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근거만 모으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능성의 근거만 모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종이에 쓰면 목표가 좋은 말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문장을 머릿속으로만 들고 있으면 뇌는 그걸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요. 너무 넓어요.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습니다. 하지만 90일 안에 월 수입을 200만 원 올린다는 문장을 종이에 쓰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럼 200만 원은 어떻게 만들지? 단가를 올릴까? 횟수를 늘릴까? 상품을 만들까? 채널을 늘릴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소 행동은 뭐지? 이렇게요. 목표가 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쪼개질 수 있는 문장으로 존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이에 쓰면 갑자기 동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뀝니다. 바로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퇴근 후 이 시간이 생기면 뭘 하지? 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가장 쉬운 선택을 하죠. 쇼츠, 게임, 유튜브, 넷플릭스. 쉬운 선택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쉬운 선택이 항상 기본값이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은 기본값 쪽으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목표를 종이에 써둔 사람은 같은 유시간이 생기면 질문이 달라져요. 내 목표에 가장 가까운 20분은 뭘까? 그러면 선택지가 바뀝니다. 제안서 한 장, 포트폴리오 1개, 고객에게 연락 1번, 콘텐츠 주제 정리, 가격표 수정, 랜딩 페이지 문구 수정. 이런 선택들은 즉각 즐겁진 않지만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쌓이면 결과가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요. 긍정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조준입니다. 조준이 된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가 있어요. 오늘 기분이 별로여도 종이에 써둔 문장이 나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도 난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하루가 망가져도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준이 없는 사람은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방향이 통째로 바뀝니다. 오늘은 자신감, 내일은 자체, 모레는 포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남는 건 피로뿐이에요. 그리고 종이에 쓴다는 행위의 또 하나의 힘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공기가 아니라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 다짐은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종이에 남은 문장은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쓰면 그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진짜로 이걸 하려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 변화가 엄청 큽니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매일 적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면서 변합니다. 결과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기록하고 선언하고 행동이라는 흐름을 강조합니다. 오늘 그 핵심은 살리되 저는 특히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선언은 말로만 하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이 종이에 적혀 있고 그 옆에 오늘의 행동이 붙어 있고 밤에 실행 여부가 체크되면 선언은 더 이상 뜬구름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즉,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문장 하나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언제까지 한다를 쓰고 오늘 무엇을 했다를 남기고
내일 무엇을 더 작게 시작한다를 결정하는 이게 뇌를 증거 찾기 모드로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결론은 이거예요. 종이에 쓴 문장은 기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고정합니다. 방향이 고정되면 뇌는 하루 종일 단서를 수집하고 선택을 바꾸고 행동을 누적시킵니다. 그 누적이 어느 날 갑자기 잔고로, 기회로, 사람으로, 제안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운이 좋네 라고 말할 뿐이죠. 사실은 운이 아니라 누적된 조준입니다. 이 흐름을 한 번 더 현실로 끌어내릴 겁니다. 왜 우리는 돈을 원하면서도 돈을 밀어내는지, 즉 돈에 대한 죄책감과 모순된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망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문장 하나로 정리해서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로 이어가겠습니다. 돈을 원하면서 돈을 밀어내는 태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욕망입니다. 더 넓은 선택권, 더 안정된 삶, 더 나은 환경, 가족을 지킬 힘.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은근한 거부감이에요. 돈을 원하는 나는 좀 속물 같지 않나? 돈 이야기하면 욕심 많아 보이지 않나?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요.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돈을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가 반복되면 노력은 많은데 잔고는 그대로인 상태가 됩니다. 이 모순은 의외로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의 기준이 높고 그 기준 안에서 돈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꼬이기 쉽거든요. 돈을 원하면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면 행동이 움츠러들고, 행동이 움츠러들면 결과가 안 나오고,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역시 난 돈이랑 안 맞나 봐 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돈을 밀어내는 가장 흔한 심리 루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밀어내는 사람은 대놓고 난 돈 싫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바쁩니다. 배우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행동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들이죠. 가격을 올려야 할 때 지금 올리면 고객이 떠나지 않을까 하고 주저합니다. 견적서를 보내야 할 때 너무 비싸게 보일까 하고 깎아버립니다. 상담 신청 링크를 걸어야 할 때 내가 감히 돈을 받아도 되나 하고 무료로 돌립니다. 제안을 해야 할 때 상대가 불편해할까 하고 메시지를 지웁니다. 이건 능력 부족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는 결국 돈에 대한 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정의해야 합니다. 정의가 없으면 돈은 감정이 되고 감정이 되면 죄책감과 두려움이 붙습니다. 하지만 돈을 정확히 정의하면 돈은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되면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죄책감이 줄어들면 행동이 커지고 행동이 커지면 결과가 생깁니다. 그럼 어떤 정의가 가장 현실적이냐?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돈은 내 선택권을 늘리는 교환 수단이다.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돈을 선악의 영역에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도덕 문제로 만들어요. 돈을 좋아하면 나쁜 사람, 돈을 멀리하면 착한 사람. 그런데 돈은 기본적으로 교환 수단입니다. 내가 제공한 가치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해결에 대해 상대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게 돈입니다. 여기에 도덕적 감정이 끼어들면 판단이 흐려져요.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돈은 증거에 가깝습니다. 내가 만든 가치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증거. 여기서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누군가가 내게 대가를 주려고 하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냥 해드릴게요. 다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죠. 겉으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가치에 스스로 가격표를 떼어버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받는 것을 밀어내는 습관이 있으면 내가 돈을 벌 기회를 만들어도 마지막에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받는 걸 못하면 파는 것도 못합니다. 돈을 받는 건 단순히 돈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거래를 완성하는 행위거든요. 거래가 완성돼야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야 가격이 정교해지고
가격이 정교해져야 단가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럼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가 아닙니다. 핵심은 마음가짐이에요. 누군가가 기꺼이 지불하려는 순간에 내가 해야 할 반응은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태도는 상대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돈을 냈으니 집중하고 결과를 기대하고 관계를 진지하게 가져가거든요. 무료로 주고받는 관계는 쉽게 흐려지고 책임이 분산됩니다. 반대로 정당한 대가가 오간 관계는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받는 걸 배우는 건 돈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치를 교환하는 방식에 성숙해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정리할 것은 말버릇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반복해서 말하는 문장대로 행동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더 그래요. 돈이 없어. 요즘 너무 힘들어. 난 항상 빠듯해. 이런 말들은 단순한 하소연 같지만 반복되면 뇌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부족한 상태가 기본값이다. 그러면 뇌는 부족을 전제로 선택을 합니다. 더 싼 선택, 더 안전한 선택, 더 작은 선택으로요. 문제는 작은 선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이 기본값이 되면 성장할 순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돈을 만들려면 어느 시점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어느 시점엔 값을 올려야 하고 어느 시점엔 거절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버릇이 계속 부족을 전제로 깔고 있으면 그 순간에 몸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과장된 확언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장으로요. 나는 내 재정 목표를 향해 이동 중이다. 나는 돈을 벌 기회를 찾아내고 실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 된다. 이 정도 문장만으로도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 부자가 아니라 방향 고정입니다. 방향이 고정되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돈을 밀어내는 가장 큰 감정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손해볼까봐, 욕먹을까봐.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숨습니다. 준비만 하고 공부만 하고 계획만 세우죠. 그런데 돈은 준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제한에서 나오고 가치 제한은 결국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제안을 해야 돈이 오갑니다. 여기서 거절당하면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거절은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조정하라는 신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가격이 안 맞거나 대상이 아니거나 타이밍이 아니거나 설명이 부족한 것 뿐입니다. 거절을 사람이 싫어함으로 해석하는 순간 돈은 멀어지고 거절을 조정할 데이터로 해석하는 순간 돈은 가까워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원하면서도 돈을 밀어내는 이유는 돈을 도덕 문제로 만들고 받는 것을 죄책감으로 만들고 부족을 말버릇으로 만들고 거절을 자기 부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프레임을 바꾸면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이 커집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제안을 보낼 수 있고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결국 성공, 명예, 장고를 만드는 현실적인 힘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이 프레임을 실행으로 옮기는 방법, 즉 목표를 감정이 아니라 문장으로 만드는 공식과 그 문장을 매일의 행동으로 바꾸는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겁니다. 사람들은 목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목표가 있다고 믿어요. 돈을 벌 거야, 올해는 바꿀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목표가 아니라 감정의 슬로건이라는 겁니다. 슬로건은 기분이 좋을 때만 나를 밀어줍니다. 반면 목표는 기분이 나빠도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표는 반드시 문장이어야 하고 그 문장은 내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조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목표를 문장으로 바꾸는 공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오래갑니다. 딱 세 가지 구성 요소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숫자. 둘째, 측정 기준. 셋째, 기한 마감. 이 세 가지가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희망은 나쁘지 않지만 희망만으로 장고가 바뀌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목표처럼 들리지만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으면 뇌는 일을 못합니다. 얼마를? 이 없으면 얼마만큼 하면 됐지? 또 없고 그럼 오늘 행동의 기준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 월 수입을 올리고 싶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수입이 정확히 얼마에서 얼마로 오르는지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인지
없으면 결국 매일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90일 안에 월 수입을 200만 원 올린다는 문장은 그 자체로 압박이 아니라 선명한 지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나에게 즉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럼 200만 원은 단가로 만들까? 횟수로 만들까? 신규 고객으로 만들까? 기존 고객의 업셀로 만들까? 목표가 질문을 만들고 질문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넣는 것까진 합니다. 월 수입 1천 같은 문장을 써요. 그런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두 번째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측정 기준입니다. 측정 기준은 그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내가 매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월 수입 목표가 있으면 그에 맞는 측정 기준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목표라면 월 수입을 만드는 선행 지표가 있어요. 상담 신청 수, 제안서 발송 수, 콘텐츠 업로드 수, 미팅 수, 클릭 수, 문의 수, 고객 전환율 같은 것들입니다. 월 수입은 결과 지표이고 결과 지표만 붙잡고 있으면 오늘 뭘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반대로 선행 지표가 있으면 오늘 할 일이 선명해져요. 오늘 제안서 2개 보내기, 오늘 상담 신청 링크 1개 올리기, 오늘 잠재 고객에게 신명 메시지 보내기, 오늘 랜딩 페이지 문구 5줄 수정하기,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사람들은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집니다. 목표를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문장이 너무 커서 오히려 멈춰버리는 경우예요. 월 수입 1천을 적어놓고 현실은 월 수입 200이라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건 목표가 나쁜 게 아니라 목표를 계단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정상을 적는 게 아니라 다음 계단을 적어야 합니다. 정상은 북극성이고 다음 계단은 오늘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문장은 두 줄로 운영하면 좋습니다. 첫 줄은 북극성 문장입니다. 90일 후 월 수입 500. 둘째 줄은 다음 계단 문장입니다. 이번 주에 상담 3건 만들기 혹은 이번 주에 유료 제안 5건 보내기. 이렇게 되면 정상은 유지되면서도 오늘 내 몸이 움직일 수준으로 과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 기한 마감은 단순히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기한은 뇌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기한이 없으면 목표는 늘 언젠가가 됩니다. 언젠가는 무한히 미뤄질 수 있는 말이죠. 기한이 생기면 지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같은 희 시간이 생겨도 기한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희 시간을 어디에 써야 가장 큰 변화가 생기지를 생각합니다. 기한이 없는 사람은 일단 쉬자가 됩니다. 쉬는 건 필요하지만 쉬는 것이 기본값이 되는 순간 목표는 계속 멀어집니다. 이제 목표를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 번 더 정교하게 다듬어 볼게요. 목표 문장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결과 목표와 행동 목표입니다. 결과 목표는 월 수입 얼마, 잔고 얼마, 구독자 몇 명처럼 결과를 말합니다. 행동 목표는 매주 몇 개 업로드, 하루 몇 건 제안, 주 몇 번 운동처럼 행동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 목표만 쓰고 행동 목표를 안 씁니다. 그러면 매일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조합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과 목표 1개를 정한다. 숫자 측정 기한. 그 결과를 만드는 행동 목표 1개를 정한다. 매일 혹은 매주 반복. 3. 행동 목표의 최소 단위를 정한다. 10분짜리로 시작.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 목표 90일 안에 월 수입 200만 원 증가. 행동 목표 매일 20분, 잠재 고객에게 제안 연락 3건. 최소 단위 내일 10분. 제안 메시지 템플릿 1개 만들기. 또 다른 예시입니다. 결과 목표 60일 안에 유료 상담 20건. 행동 목표 주 3회. 상담 주제 콘텐츠 업로드. 최소 단위 오는 10분. 상담 주제 10개 리스터. 또 다른 예시입니다. 결과 목표 30일 안에 전환율 2%에서 4%. 행동 목표 매일 15분. 랜딩 페이지 문구 개선. 최소 단위 오늘 10분. 첫 화면 헤드라인 5개 뽑기. 이런 구조로 목표를 문장으로 만들면 목표는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행동을 생산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목표 문장은 나를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기 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적어놓고 난 못 지키매로 자책합니다. 그 순간 목표는 채찍이 되고 채찍은 오래 못 갑니다. 목표 문장은 채찍이 아니라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흔들리면 다시 방향을 알려주고 내가 멈추면 다시 다음 계단을 보여주는 나침반. 정리하겠습니다. 목표를 감정에서 문장으로 바꾸려면
숫자 측정 기준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 목표 하나만 적지 말고 반드시 행동 목표 하나를 붙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목표는 무조건 최소 단위로 쪼개야 합니다. 오늘 10분짜리 행동이 없으면 내일은 또 큰 결심만 남고 실제 행동은 사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문장을 실제로 매일 굴리는 방법, 즉 하루 5줄로 목표, 행동, 체크, 개선을 자동으로 돌리는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목표를 문장으로 만든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매일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사람은 적습니다. 거기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앞에서 목표를 문장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문장을 매일 굴러가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패해요. 목표는 적었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표는 생각인데 우리의 삶은 습관으로 굴러가거든요. 생각은 바뀌어도 습관이 안 바뀌면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시스템입니다. 매일 내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내보내게 만드는 장치. 그 장치가 바로 5줄입니다. 이 시스템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나는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로 사는 사람이다. 기분이 좋을 때만 달리는 게 아니라 기분이 별로여도 최소 행동이 나가는 구조. 하루가 망가져도 방향이 유지되는 구조. 즉 성공을 컨디션이 아니라 절차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5줄은 이렇게 씁니다. 종이든 메모 앱이든 상관없지만 한 곳에 고정하세요. 매일 같은 자리, 같은 형식이 중요합니다. 1. 오늘의 목표. 문장 1줄, 숫자, 측정, 기한 중 최소 1개 포함하세요. 2. 오늘의 발산, 행동. 1. 개 밖으로 나가는 행동. 10분에서 30분. 3. 실행 체크. OX. 실제 시간의 수. 한 단어. 4. 오늘의 반응. 데이터 일개. 숫자 또는 관찰 1줄. 내일의 더 작은 시작. 이르게 5분에서 10분짜리. 반드시 더 작게. 여기서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산 행동이란 머릿속 정리나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흔적이 남는 행동이에요. 업로드, 제안, 연락, 등록, 판매, 게시, 신청 링크 공유, 가격 제시, 고객 응대, 후기 요청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공부도 필요하지만 공부만 하면 장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장고는 외부와의 교환이 생길 때 바뀝니다. 그래서 2번은 가능하면 늘 외부와 연결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3번은 평가가 아니라 체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금방 지칩니다. 오늘도 못했네. 난 왜 이래? 이런 말은 습관을 무너뜨립니다. 체크만 하세요. 오냐 있냐. 그리고 실제로 몇 분 했는지만 붙이면 출근합니다. 5가 쌓이면 정체성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4번은 오늘의 데이터를 1개만 남기는 겁니다. 조회수 120, 저장 8, 문의 1건, 거절 2번. 이유는 가격 상담에서 반복 질문 3개. 이런 식으로요. 데이터가 쌓이면 무엇이 먹히는지 보이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운이 아니라 개선으로 성장합니다. 5번이 시스템의 생명줄입니다. 내일을 크게 잡지 마세요. 내일은 반드시 더 작게 시작합니다. 내일이 부담스러우면 시스템은 끊깁니다. 내일 이 시간 각 잡고 같은 문장 금지. 내일 10분 제목만 쉽게 뽑기처럼 아주 작은 시작을 남겨야 합니다. 작은 시작은 마찰이 거의 없어서 끊기지 않아요. 끊기지 않는 게 전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5줄이 직업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전 예시를 3개로 보여드릴게요. 핵심은 똑같습니다. 다만 2번 발산 행동과 4번 데이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실전 예시 1. 직장인 부업, 이직, 사이드 프로젝트형입니다. 상황은 평일엔 시간이 없고 월 수입을 올리고 싶지만 많은 시간이 안 남는 사람으로. 직장인에게 5줄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작게라도 매일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는 60일 안에 부업으로 월 50만 원 수익 만들기. 이 발산 행동은 오늘 퇴근 후 20분 잠재 고객이 있는 커뮤니티에 글 1개 올리기. 문제 해결 글. 실행 체크는 5, 22분. 반응 데이터는 댓글 3개, DM 문의 1개.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5. 내일 더 작은 시작으로 내일 10분. 상담 서비스 가격표 초안 3줄 적기. 포인트는 이겁니다. 직장인은 완성된 상품부터 만들려고 하면 지칩니다. 대신 발산은 먼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 문제 해결 능력을 노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글 하나가 광고가 아니라 시장 조사이자 신뢰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데이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보는지가 쌓이면 그게 상품이 됩니다.
직장인은 시간이 적으니 가장 빠른 돈길은 보통 유료 상담 코칭 대행처럼 단순한 형태부터입니다. 다른 날 예시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목표는 이번 주에 유료 상담 우건 만들기. 이 발산행동 오늘 점심 15분. 링크드인 블로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3가지 게시. 3. 실행 체크. 5. 15분. 4. 반응 데이터 저장 7. 공유 1. 메시지 0. 제목이 약함. 5. 내일 더 작은 시작. 내일 10분. 제목 10개만 뽑기. 이렇게 가면 바빠도 굴러갑니다. 실전 예시 2. 프리랜서 일은 많은데 돈이 안 남는 형태. 상황은 작업은 계속 들어오는데 단가가 낮거나 일이 분산돼서 지치고 월 수입이 들쭉날쭉한 사람. 프리랜서에게 5주 시스템은 노력이 아니라 단가와 선택을 바꾸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 목표 90일 안에 평균 단가 30% 올리기. 저단가 작업 줄이기. 이발산 행동 오늘 25분. 기존 포트폴리오 3개를 결과 중심으로 재작성해서 업로드. 3. 실행 체크. 5. 27분. 반응 데이터 문의 우건 중 1건이 패키지 가는 질문. 패키지 수요 있음. 내일 더 작은 시작. 내일 10분. 패키지 구성 2. 게라이트 스탠다드. 항목만 적기. 프리랜서는 받아먹는 일만 하면 바빠지는데 잔고는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발산 행동이 작업이 아니라 판매 가능 형태로 바꾸는 행동이어야 해요. 포트폴리오 수정, 제안서 개선, 가격표 제작, 후기 요청, 패키지 구성 같은 것들입니다. 즉, 당장 돈이 안 들어와도 다음 달 돈을 만드는 행동을 매일 한 번은 내보내야 합니다. 또 다른 날 예시. 1위 목표, 이번 달 신규 고객 3명, 그중 1명은 고단가 패키지. 이발산 행동 오늘 20분. 잠재 고객 5명에게 맞춤 제안 메시지 발송. 3. 실행 체크. 5. 18분. 5명. 반응 데이터 답장이. 거절일 이유. 예산. 보류일. 미팅일. 내일 더 작은 시작. 내일 10분. 예산이 적은 고객용 미니 상품 1개. 이름만 만들기. 이 데이터가 쌓이면 프리랜서는 감으로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반응으로 단가를 올리게 됩니다. 실전 예시 3. 자영업자 매출은 있는데 불안 개선이 안 되는 형태. 상황. 매일 가게 사업 운영으로 바쁜데 매출이 흔들리고 마케팅은 감으로 하고 개선이 누적되지 않는 사람. 자영업자는 특히 4번 데이터가 강력합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잘 되는 날, 안 되는 날에 이유가 보입니다. 이 목표 30일 안에 객단가 10% 상승. 평균 18,000원, 19,800원. 이발산 행동 오늘 20분. 업세 메뉴 세트 구성 1개 만들어 매장 배달 앱에 적용. 3. 실행 체크. 5. 35분 적용까지. 반응 데이터 세트 주문 7건. 객단가 1,200원. 고객 불만 0. 5. 내일 더 작은 시작. 내일 10분. 세트 설명 문구 3개만 바꿔보기. 자영업자가 조심해야 할 함정은 일이 너무 많아서 개선을 못한다입니다. 하지만 개선은 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2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20분을 매일 누적하면 한 달 뒤에는 가게가 다른 구조가 돼요. 메뉴판, 문구, 후기, 단골 관리, 재구매 동선, 재고 회전까지. 또 다른 날 예시. 1. 목표. 이번 주 재방문 재구매 20건 만들기. 이발산 행동 오늘 15분. 단골 고객에게 감사 메시지. 다음 방문 혜택 안내. 30명 발송. 3. 실행 체크. 5. 17분. 반응 데이터 읽음 26. 밥장 8. 예약 방문 약속 3. 5. 내일 더 작은 시작. 내일 10분. 자주 묻는 질문 5개. 답변 템플릿 만들기. 자영업자는 사람과의 신뢰가 매출로 연결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발산 행동은 종종 상품 개선이 아니라 관계 발산이 될 때가 많아요. 5줄 시스템이 굴러가게 만드는 3가지 규칙, 핵심. 첫째 5줄은 매일 완벽하게가 아니라 매일 존재하게가 목표입니다. 하루 놓치면 다음날 이어가면 됩니다. 둘째, 2번 발산 행동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준비 공부만 하면 시스템이 자기만족으로 변합니다. 셋째, 5번은 무조건 더 작게. 시스템이 끊기는 이유는 대개 내일 할 일이 무거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5줄은 글쓰기가 아니라 매일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조준장치다. 조준이 고정되면 행동이 고정되고 행동이 고정되면 결과는 결국
고정됩니다. 성공과 장고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5주 시스템을 며칠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계획이 정리되고 해야 할 일이 선명해지고 하루가 덜 흔들립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정리된 삶이 아니라 달라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큰 축이 성공과 장고라면 시스템의 다음 단계는 반드시 여기로 가야 합니다. 거래. 거래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팔아? 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돈 얘기하면 거부감 들까봐. 그런데 거래는 거창한 판매 기술이 아닙니다. 거래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가치 교환의 완성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능력, 경험, 제품, 서비스가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 도움에 대해 상대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거래고,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잔고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하기. 기록과 실행만으로는 성과가 늦게 오고 거래가 생기면 성과가 빨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는 현실에서 가장 정직한 피드백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내 결과물에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이건 가치가 있다는 강력한 확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데이터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건지, 대상이 아닌 건지, 제한이 약한 건지, 가격이 맞지 않는 건지. 거래는 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방향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나침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는 거절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내가 제안했는데 상대가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내가 별로인가 보다. 하지만 거래의 세계에서 거절은 보통 사람의 거절이 아니라 조건의 거절입니다. 타이밍이 아니라거나 예산이 다르거나 우선순위가 낮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신뢰가 아직 부족할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거래가 덜 무섭습니다. 거절을 자존심의 문제로 만들지 않고 설계의 문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거래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쪼개봅시다. 거래는 사실 아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노출. 사람들이 나를 보게 만든다. 2. 제안.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말한다. 3. 전환. 상대가 좋아요 라고 선택하게 만든다. 4. 전달. 실제로 결과를 제공해서 신뢰를 만든다. 대부분은 1번 노출에서 멈춥니다. 컨텐츠는 올리는데 제안을 안 해요. 혹은 2번. 제안까지는 하는데 3번 전환을 위한 구조가 없어요.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6부에서는 여러분이 5줄 시스템을 거래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법을 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줄의 2번 발산 행동 안에 거래 행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거래 행동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상담 신청 링크 달기, 가격표 보내기, 패키지 제안서 보내기, 결제 링크 만들기, 안내하기, 이번 주 3명만 받습니다 처럼 수량을 정해 제안하기, 기존 고객에게 업그레이드 제안하기, 리뷰 요청하고 리뷰를 공개하기. 이런 행동들은 준비가 아니라 전환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잔고는 전환에서 바뀝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아직 팔 게 없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팔 게 없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형태로 포장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 해결을 구매 가능한 단위로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을 잘해오는 상품이 아니지만 30분 동안 당신의 이 문제를 진단하고 다음 행동 3가지를 뽑아드립니다 는 상품이 됩니다. 디자인합니다는 상품이 아니지만 썸네일 5장 패키지 48시간 내 납품은 상품이 됩니다. 컨설팅합니다는 상품이 아니지만 매출 동선 점검, 메뉴판 문구 수정 10개 제안은 상품이 됩니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결과의 형태를 삽니다. 그러면 거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작은 유료를 먼저 만든다. 처음부터 큰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동력이 떨어집니다. 대신 아주 작은 유료를 만드세요. 9,900원이어도 되고 3만 원이어도 되고 10만 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돈이 오가는 경험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여러분의 시스템은 취미가 아니라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갑자기 진지해져요. 시간 관리가 달라지고 품질 기준이 달라지고 고객 관점이 생깁니다. 이 변화가 월 수입을 끌어올립니다. 둘째,
제한 문장을 정해두고 매일 반복한다. 거래를 못 만드는 사람은 보통 제한을 즉흥으로 합니다. 그러니 매번 어렵고 매번 부담스럽고 매번 머뭇거리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제한 문장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식입니다. 지금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해결을 기간 방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인원 수량만 받습니다.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답장 주세요. 이 문장은 매력적으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매일 말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거래가 생기고 거래가 생겨야 데이터가 쌓입니다. 셋째, 거절 이유를 수집한다. 거절은 상처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거절 이유를 기록하면 다음 제안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비싸요라는 거절이 반복되면 가격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가치 설명이 부족하거나 패키지가 과합니다. 그러면 라이트 상품을 만들거나 결과물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라는 거절이 반복되면 납품 속도를 바꾸거나 고객의 시간을 덜 쓰게 만드는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가 반복되면 타이밍이 문제이니 후속 연락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모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으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거래를 설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5줄 시스템과 거래를 연결하는 실전 운영법을 제시해 볼게요. 이제 5줄의 4번 반응 데이터에 거래 데이터를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낸 제안수, 답장수, 상담 신청수, 결제 전환수, 가격 제시 후 수락률, 거절 사유, 탑 1, 반복 제문, 탑 1. 이 데이터가 2주만 쌓여도 여러분은 굉장히 강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팔면 반응이 나오는지, 누가 내 고객인지, 어떤 말이 전환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월 수입은 노력으로 오르지 않고 전환율과 단가의 개선으로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를 만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는 설득이 아니라 선택을 돕는 것이다.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관계도 피곤해집니다. 대신 이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선택지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세요. 필요한 사람은 잡고 아닌 사람은 보내면 됩니다. 거래가 건강해지려면 거절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오래 가야 잔고가 커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5주 시스템이 강력해지려면 그 안에 반드시 거래 행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은 유료를 만들고 제안을 반복하고 거절 이유를 데이터로 모으면 여러분은 운이 아니라 구조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한번 만들어지면 월 수입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엔진이 됩니다. 30일, 60일, 90일 운영법 기록 행동 거래 개선을 자동화하는 3개월 로드맵을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볼게요가 아니라 어떻게든 결과가 나게 만드는 운영법으로 들어갑니다. 5주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의욕이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그 의욕이 2주, 길면 3주쯤 지나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일이 바쁘거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반응이 기대만큼 안 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라는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루틴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90일 운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주기, 주간, 월간로 인생을 굴리는 것. 즉 매일의 5줄은 엔진이고 주간, 월간 체크는 핸들이에요. 엔진만 돌리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핸들이 있어야 목표 방향으로 갑니다. 1일에서 30일 끊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달 시스템 생존기. 첫 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바로 안 늘어도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매일 목표를 쓰고 작은 행동을 하고 체크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달에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첫 달의 핵심 규칙 3개만 기억하세요. 첫째, 5줄은 하루에 딱 1번만 쓴다. 아침 또는 밤 고정. 둘째, 발산 행동 2번은 10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한다. 너무 키우면 끊긴다. 셋째, 거래가 아직 무섭다면 거래 전 단계라도 반드시 한다. 상담 링크 만들기, 가격표 초안, 제안 문장 템플릿. 첫 달에 자주 생기면 착각이 있어요. 나는 별 변화가 없어. 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만 잔고가 아니라 선택에서 먼저 나타나요. 예전엔 쉬는 쪽으로 자동 선택했다면 이제는 10분만 하고 쉬자가 됩니다. 이 차이가 한 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요. 31일에서 60일 반응이 오는 행동 일계를 고정하는 달 시스템 가속기.
두 번째 달은 전략이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성실함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첫 달에 쌓인 5줄을 보면 반드시 힌트가 있어요. 어떤 주제에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어떤 제안 문장이 답장이 오는지, 어떤 시간대에 내가 실행이 잘 되는지, 어떤 행동이 현실 변화로 이어지는지. 두 번째 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반응이 오는 행동 유계를 찾아 고정 루틴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콘텐츠형이면 주 3회 업로드가 아니라 매주 같은 요일 시간에 업로드로 고정합니다. 영업형이면 기회되면 제한이 아니라 매일 20분 제한 3건으로 고정합니다. 개선형 자영업이라면 시간 나면 수정이 아니라 매일 15분 업셀 문구 후기 동선 개선처럼 고정합니다. 이달에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리듬이 생기면 뇌가 덜 피곤해지고, 덜 피곤하면 꾸준해지고, 꾸준하면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면 개선이 빨라집니다. 이게 가속입니다. 그리고 31일에서 60일에는 거래를 테스트로 둬야 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마음보다 사람이 돈을 내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는 달입니다. 작은 유료라도 좋습니다. 10일 유료 상담 1건, 미니 패키지 1개, 템플릿 자료 1개, 예약 재방문 유도 1개. 이런 테스트가 있어야 61일에서 90일에 단가를 올릴 근거가 생깁니다. 61일에서 90일 단가와 반복을 만드는 달 시스템 수익화기. 세 번째 달은 열심히의 달이 아닙니다.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드는 달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달성하는 것입니다. 일 같은 시간으로 더 많이 번다던가 상승. 두 같은 결과를 더 적은 시간에 만든다. 레버리지 자동화. 이때 5줄의 4번 데이터는 더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조회수보다 문의 전환 재구매가 더 중요해지고 노력보다 수익 시간당 수익이 더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달에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잘 팔리는 제안을 패키지화한다. 라이트, 스탠다드, 프리미엄. 둘째, 거절 이후 탑푼을 해결하는 근거를 만든다. 사례 후기, 보증, 전후 비교. 셋째, 반복 구매 재방문 소개를 만드는 후속 동선을 만든 DM 템플릿, 재구매 쿠폰, 리마인드 메시지. 여기서 핵심은 나 잘랐지가 아니라 고객이 결제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결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일어납니다. 주간 루틴 체크리스트, 매주 1회 20분. 아래는 체크박스처럼 쓰시고 주말 또는 월요일 아침에 한 번만 점검하세요. 이번 주 5줄 기록을 최소 5일 이상 썼다. 발산 행동, 외부로 나가는 행동을 최소 3번 이상 했다. 거래 행동 제한 링크, 가격 결제 안내를 최소 1번 이상 했다. 이번 주 반응이 온 행동 탑1을 한 줄로 적었다. 이번 주 막힌 지점 탑1, 거절 이유, 이탈 이유를 한 줄로 적었다. 다음 주에 늘릴 행동 1개를 정했다. 다음 주에 줄일 행동 1개를 정했다. 다음 주 핵심 목표 2줄, 숫자 포함을 다시 썼다. 주간 루틴의 목적은 반성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핸들 조정입니다. 뭘 더 잘하지가 아니라 뭘 더 반복하지 로 가세요. 월간 루틴 체크리스트 30일마다 40. 월간 점검은 방향 재확인, 전략 변경입니다. 아래대로만 하세요. 이번 달 목표 문장은 무엇이었나? 그대로 옮겨 적기. 목표 달성률을 0%에서 100%로. 적기감이 아니라 숫자. 돈이 들어온 경로 탑3는 무엇이었나? 콘텐츠 소개 제한, 재구매 등. 전환을 막은 원인 탑3는 무엇이었나? 가격 신뢰 설명 시간, 타이밍. 다음 달에 버릴 것, 개개 시간 잡아먹는 것. 다음 달에 키울 것 1개, 반응 온 것. 다음 달 거래 목표 2개, 유료 상담 10건 패키지 3건. 패키지 3%, 10%. 다음 달 상품 제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 월간 루틴을 하면 90일이 끝났을 때 기분 좋았다, 힘들었다가 아니라 무엇이 돈이 됐는지가 남습니다. 그게 다음 분기의 성장 연료가 됩니다. 90일 운영의 최종 요약. 1일에서 30일은 끊기지 않는 사람이 되고 31일에서 60일은 반응이 오는 행동 하나를 고정하고 61일에서 90일은 단가와 반복을 만들면 됩니다. 이 흐름대로만 가면 90일 뒤 여러분은 동기부여가 필요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굴러가서 수익이 나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이 실패하는 기록 습관 5가지. 이 5가지만 피하면 시스템은 끝까지 갑니다. 기록 시스템은 좋은 방법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임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기록을 시작합니다. 첫날은 기분이 좋아요. 둘째 날도 괜찮아요. 그런데 5일, 10일이 지나면
갑자기 속도가 꺾입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대부분은 나는 꾸준함이 약한가 봐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꾸준함이 아니라 실패하는 습관입니다. 기록이 끊기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5에서는 가장 흔한 실패 패턴 5가지를 딱 잘라서 정리하고 각 패턴을 즉시 수정할 수 있는 대체 행동까지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피하면 기록은 더 이상 작심삼일이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1. 예쁘게 완벽하게 쓰려다 시작도 못한다. 기록이 끊기는 가장 흔한 이유는 의외로 시작점에서 터집니다. 노션 템플릿부터 만들자. 다이어리부터 사자. 표를 예쁘게 꾸미자. 이걸 하는 순간 기록의 본질이 바뀝니다. 기록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도구인데 도구를 꾸미는 일이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꾸미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폰트 바꾸고 색 바꾸고 섹션 늘리고 그렇게 며칠을 쓰다가 정작 발산 행동은 안 나갑니다. 대체 행동은 간단합니다. 기록은 못생길수록 오래갑니다. 글씨가 엉망이어도 좋고 문장이 어색해도 좋고 줄이 삐뚤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형식으로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뿐이에요. 기록이 예뻐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요. 즉시 수정 규칙, 템플릿 만들 시간 0분, 한 페이지에 하루 5줄만, 제목도 필요 없음, 날짜만, 감정만 쓰고 행동 숫자가 없다. 두 번째 실패는 기록이 일기로 변할 때입니다. 오늘 기분이 별로였다. 힘들었다. 불안했다. 이런 감정 기록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장고를 바꾸는 기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상태를 적으면 상태는 반복됩니다. 반면 행동과 숫자를 적으면 행동은 수정되고 결과는 개선됩니다. 대체 행동은 이겁니다. 감정을 적고 싶으면 1줄만 적고 반드시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세요.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했나? 그리고 결과를 숫자로 남기세요. 조회수든 제한 건수든 작업 시간든 상담 문의든 상관없습니다. 숫자는 사실을 남기고 사실은 다음 행동을 낳습니다. 즉시 수정 규칙, 감정 일줄, 오케이. 대신 2번 발산 행동과 4번 데이터는 절대 비우지 않. 4번은 최소한 횟수라도 적기 넘건도 데이터. 3. 목표가 추상적이라 체크가 안 된다. 세 번째 실패는 목표가 좋은 말로만 존재할 때입니다. 성공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 문장들은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체크가 안 되는 목표는 결국 실행력을 잃습니다. 실행력이 없으면 기록은 곧 자책이 되고 자책은 회피를 부르고 회피는 중단으로 이어져요. 대체 행동은 목표를 작게 쪼개는 겁니다. 특히 목표는 두 줄로 운영하면 끊기지 않습니다. 북극성 목표 큰, 방향 90일 목표, 다음 계단 목표, 이번 주, 오늘 7일 목표, 또는 오늘 행동 목표. 예를 들어 월 수입 올리기가 아니라 이번 주 유료 제한 5건, 오늘 제한 메시지 2건 발송. 이렇게 내려와야 체크가 가능해집니다. 즉시 수정 규칙, 오늘 목표 문장에는 숫자 1개만이라도 넣기. 언젠가 금지, 이번 주 오늘로 내리기. 체크 가능한 단위 횟수 분건수로 바꾸기. 사기록을 회고로만 끝내고 내일 행동이 없. 네 번째 실패는 기록이 하루의 마무리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내일은 더 잘해야지. 여기서 끝나면 기록은 정리가 아니라 다짐이 됩니다. 다짐은 감정이 좋은 날에는 도움이 되지만 감정이 나쁜 날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생명줄이 5번 줄입니다. 내일의 더 작은 시작. 내일 행동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내일은 다시 뭘 하지? 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다시 쉬운 선택, 휴대폰, 영상, 미루기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내일 행동이 510분짜리로 정해져 있으면 시작의 마찰이 거의 없어져서 그냥 하게 됩니다. 기록이 삶을 바꾸는 순간은 반성이 아니라 내일 10분 행동이 있을 때입니다. 즉시 수정 규칙. 5번 줄은 반드시 10분. 완성 금지. 시작만 적기. 제안서 완성이 아니라 제안서 첫 문장만 쓰기. 5. 끝까지 제안 판매 요청을 안 한다. 거래 회피. 마지막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기록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월 수입이 안 오르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래를 회피합니다. 콘텐츠는 올리는데 상담 링크를 안 달고, 작업은 하는데 가격 제한을 안 하고, 관계는 쌓는데 유료 전환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두려움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부담 줄까봐, 속물처럼 보일까봐. 그런데 거래를 하지 않으면 잔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잔고는 세상과의 교환이 완료되는 순간에만 바뀝니다. 그래서 5주 시스템이 실제 수익 시스템이 되려면 2번, 발산 행동 안에 최소 주 1회는 거래 행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래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3명만 유료 상담 받습니다. 공지 1번. 기존 고객에게 업그레이드 옵션 1번 안내, 제어 메시지 3건 발송, 가격표 링크 1번 공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상품이 아니라 교환의 시도입니다. 즉시 수정 규칙, 거래 행동을 주간 고정 루틴에 넣기, 최소 1회.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라고 정의하기. 제한 템플릿 1개를 만들어 반복하기. 핵심 요약은 실패를 막는 복구 규칙 3개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실패 습관을 봤다면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흔들릴 때 즉시 복구하는 규칙을 3개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를 놓쳐도 시스템은 끝난 게 아니다. 다음날 5주를 쓰면 그게 복구입니다. 끊김은 실패가 아니라 복구할 기회입니다. 둘째, 감정이 무너질수록 행동을 더 작게 만든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작게가 정답입니다. 10분 행동이 생존을 만듭니다. 셋째, 주 1회는 반드시 거래를 시도한다. 잔고는 거래에서 바뀝니다. 거래가 없다면 기록은 자기만족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Q1, 5주를 매일 못 쓰겠어요. 하루라도 놓치면 끝인가요? 끝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연속이 아니라 복구 속도. 하루 놓치면 다음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어제는 공백, 오늘은 재시작. 그리고 5줄 중 3번은 OX 체크로만 가세요. 완벽하게 회복하려고 2배로 쓰려 하면 부담이 커져서 다시 끊깁니다. 기록 시스템은 비 깎듯이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처럼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Q2 기록은 하는데 감정만 적게 돼요. 이게 의미 있나요? 감정 기록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감정이 종착역이 되면 돈과 성과로 연결이 약해져. 그래서 감정을 1줄 적은 뒤 반드시 이렇게 이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소 행동은, 감정은 파도고 행동은 키입니다. 파도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키는 선택할 수 있어요. 감정은 적되 행동으로 끝내야 시스템이 살아있습니다. Q3이 목표를 크게 쓰면 부담스럽고 작게 쓰면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 문제는 목표를 한 줄로만 운영해서 생깁니다. 해결은 2줄 목표예요. 1줄은 북극성 크게, 1줄은 다음 계단 작게. 북극성 90일 안에 월 수입 200. 다음 계단 이번 주 제한 5건, 상담 2건. 크게 써야 방향이 생기고 작게 써야 움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무너집니다. Q4, 발산 행동 2번에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발산 행동은 어렵게 생각할수록 못합니다. 기준은 단 하나. 세상에 흔적이 남는가? 남는다. 업로드, 제한, 문의, 링크 게시, 가격 제시, 후기 요청, 메뉴 페이지 수정 반영. 안 남는다 생각만 함, 정리만 함, 자료만 모으. 처음엔 남는 행동 위주로만 적으세요. 잔고는 남는 행동에서 바뀝니다. Q5, 거래 판매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거래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보통 한 번에 크게 팔려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작은 유료 미니 거래부터입니다. 30분 유료 상담, 필요의 진단 피드백, 템플릿 체크리스트, 미니 패키지 라이트 버전. 여기서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돈이 오가는 경험이에요. 거래 경험이 생기면 설명이 늘고, 설명이 늘면 전환이 생기고, 전환이 생기면 잔고가 바뀝니다. 휴등수 제안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멘탈이 나가요. 거절은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대개 조건에 대한 거절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이렇게 분류하면 멘탈이 덜 흔들립니다. 타이밍 거절, 나중에요. 리마인드, 날짜를 남긴다. 예산 거절, 비싸요. 라이트, 상품 가치 근거를 만든다. 신뢰 거절 경험이 있나요? 사례 후기를 전면에 배치한다. 필요성, 거절, 굳이? 문제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거절을 상처로 남기지 말고 다음 제안의 설계도로 남기면 됩니다. 이게 고수의 기록입니다. 휴체즌, 시간이 없어요. 직장 육아 장사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없을수록 시스템은 더 작아져야 합니다. 큰 시간을 찾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만 바꾸세요. 발산 행동 20분, 10분. 거래 행동 주 3회, 주 1회. 기록 5줄, 3줄. 목표 행동
OX. 시간이 없다고 멈추면 0이지만 10분은 누적됩니다. 결과는 되게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누적에서 터집니다. QC. 뭐래도 반응이 없어요. 내가 재능이 없나요? 반응이 없을 때 재능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입구와 제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보통 반응이 없는 이유는 이 셋 중 하나예요. 히. 사람들이 없는 곳에 발산했다. 입구 문제. 제안이 모호하다. 무슨 도움인지 모르겠다. 3. 근거가 없다. 왜 당신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5줄의 4번에 반응 0도 반드시 기록하세요. 0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고치는 데이터입니다. Q 가능. 노션 다이어리 앱. 뭐가 제일 좋아요? 뭘 쓰느냐보다 한 곳에 고정하느냐가 100배 중요합니다. 도구를 바꾸는 순간 기록은 끊기기 쉽습니다. 추천은 단순합니다. 휴대폰 메모 앱 1곳 또는 종이노트 1권. 검색 가능하면 더 좋음. 매일 같은 시간 아침방. 최고의 도구는 내가 계속 쓰는 도구입니다. Q10. 내가 뭘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팔 게 없어서가 아니라 팔 수 있는 형태로 자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꾸세요. 사람들이 내게 반복해서 묻는 건 뭐지? 내가 자주 해결해주는 문제는 뭐지? 내가 가장 빠르게 결과를 주는 건 뭐지? 그 답이 미니 상품이 됩니다. 처음부터 강의 같은 큰 상품이 아니라 30분 진단 같은 작은 상품으로 시작하세요. Q11. 시스템을 꾸준히 돌렸는데도 중간에 슬럼프가 와요. 정상입니다. 슬럼프는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라 강도가 과했거나 보상이 지연되는 구간일 때 옵니다. 해결은 두 가지예요. 강도 낮추기 행동 시간을 줄이고 대신 끊기지 않게 한다. 보상 설계하기. 작은 거래작은 성과를 일부러 만든다. 슬럼프 구간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작게, 더 확실하게입니다. Q12.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은 느낌이 아니라 증거에서 옵니다. 그래서 확신이 흔들릴 때는 이 3가지 증거를 확인하세요. 1. 이번 주에 내가 밖으로 내보낸 횟수, 발산 횟수. 2. 이번 주에 거래를 시도한 횟수, 제한 가격, 링크. 3. 거절 이유, 탑 1이 무엇인지 데이터가 쌓였는지. 이 셋이 쌓이면 확신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확신을 먼저 만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누적해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나는 이번 주에 발산을 몇 번 했나? 0번이면 오늘 10분짜리 발산 2개를 바로 정하면 됩니다. 1번에서 2번이면 다음 주엔 고정 시간으로 붙이면 됩니다. 3번 이상이면 이제 거래 제한 전환을 한 단계 붙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성공과 장구는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밖으로 내보내는 에너지의 방향과 반복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에너지를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종이에 쓰는 작은 문장이라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인생을 감정으로 운영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달리고 기분이 나쁘면 멈추고 반응이 오면 자신감이 생겼다가 반응이 없으면 역시 안 되나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삶에서 절차로 굴러가는 삶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목표를 문장으로 만들고 그 문장을 하루 5줄로 매일 확인하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는 행동으로 고정하고 결국에는 거래로 연결해 현실에서 피드백을 받는 구조. 이 구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동기부여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선물은 돈만이 아닙니다. 돈은 결과로 따라오는 한 조각이고 사실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어요. 내가 내 하루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내가 내 선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 나는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감각. 이 감각은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써야 생기고 스스로 체크해야 쌓이고 스스로 발산해야 몸에 붙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쓰는 행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방식이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끝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도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멀고 가깝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오늘 하루가 완벽했는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목표를 향해 10분이라도 움직였는지, 그 10분이 내일 10분을 만들고 내일의 10분이 다음 주의 희시간을 만들고 다음 주의 희시간이 다음 달의 결과를 만듭니다. 인생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작게 바뀌는 것들이 누적되어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왔네?
를 맞이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딱 한 문장만 써보세요. 90일 후 내 월 수입 잔고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아래에 5줄을 적는 겁니다. 목표 한 줄, 오늘 행동 한 줄, 체크 한 줄, 데이터 한 줄, 내일 10분 한 줄. 이걸로 충분합니다. 더 멋지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더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스템은 대단함이 아니라 지속에서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야 할 문장을 하나만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생각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록과 발산으로 부자가 된다. 원하는 만큼 쓰고 쓰는 만큼 움직이고 움직이는 만큼 거래가 생기고 거래가 생기는 만큼 잔고가 바뀝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지금이 빚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하나예요. 오늘부터 한 줄이라도 쓰고 내일 10분이라도 시작하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여러분이 바깥으로 발산한 에너지는 결국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성공이 되고 여러분의 명예가 되고 여러분의 잔고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끊기더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기록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가져가는 거니까요.